알면 당신도 법태랑 남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도 이 동대문도 아무 때나 열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시원하게 이 법률문을 열어드립니다. 법태랑 문지기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 전국 모든 법의 문은 이곳으로 통한다. 사통팔달 법태랑의 통큰 변호사 신일린입니다. 법의 세계로 들어서려면 줄을 서시오. 법태랑 문 앞에 줄 잘 서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이면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을 서시오. 그분 성대모사가 은근히 어려워. 그러게요. 어쨌거나 줄을 서면은 누가 먼저 서야 되는 건가? 전 팀장이 먼저 서야 됩니까? 제가 먼저 서야죠. 아, 그럼 난 그 뒤에 서야겠네. 내가 약자니까. 여기 약자 코스프레. 아, 이것도 대장이잖아요. 맞아. 여기 진행자는 한 명으로 나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예. 자, 여기서 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보물 1호, 국보 1호, 뭔지 아십니까? 국보 1호, 보물 1호 다 주죠, 각각. 그쵸. 숭례문 예. 그리고 흥인지문. 네. 그렇죠. 흥인지문이라니까 제가 순간, 동대문이죠? 네네네. 네, 순간, 흥인지문. 그렇죠. 그러니까 국보 1호는 이제 숭례문. 남대문. 그러니까 이제 남대문이라고 네네네. 하죠. 그리고 보물 1호는 동대문, 네. 흥인지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맨날 헷갈려. 아, 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개인 보물 1호는 뭡니까? 저의 건강?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이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항상 걱정해요. 네, 맞아. 정말 약도 잘 챙겨 전 먹고. 팀장은요? 내 재산? 우린 정말 개인주의적이다. 나는 내 방송? 법태랑이에요? 법태랑이죠. 아, 이래야 주인 될 수 있네. 역시. 예.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국보 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여전히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가 21만 4,208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 9만 4,341점, 약 44%를 차지했고요. 미국의 5만 4,185점, 독일이 15,402점, 중국에 13,000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서 냉큼 다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 건데 줘. 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좀 쉽게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국가 관계이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건 안 되잖아요. 국제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간은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완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문화재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하게 예전에 과거 식민시대에 뭐 그러니까. 약탈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난, 뭐 훔친 문화재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환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노력에 의해서 뭐 기증을 받아서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고요. 돈을 내는 국제 뭐. 협정 또는 예 맞습니다. 구입하는 경우 경매에 내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환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아까 전 팀장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21만 점이 훌쩍 넘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그 중에 환수가 됐죠? 전 세계 22개국에 네. 우리 문화재가 한 30만 점 정도가 흩어져 있었는데 지난 이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간 국내에 환수한 문화재가 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이 신 변호사님 말대로 국외 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환수 및 보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 팀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꼭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원 발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이용한 환수에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 필요성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이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등을 위해서 이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가 있고 문화재 청장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에 공로가 있는 뭐 기부자에 대해서 시상 등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네, 규정을 네.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국외 문화재 재단이 뭐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환수 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는데요. 이 소요 경비는 이 문화재 보호 기금에서 출연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주고 사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기부금을 받아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예.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그거를 보존하는 게 우리의 정신을 또 가져오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책무잖아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기부 문화와 기부자 예우 문화가 좀 더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좋은 변화를 주는 법안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이제부터 좋은 사회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법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법태랑 주제는 온고이지신 이 전통과 새 것은 함께 가야 지속 가능인데요. 전통 문화산업과 이 신사업 관련 법안입니다. 네, 온고이 지신. 예전엔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게요. 예.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예,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새 것을 우리가 뭐 배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과연 어떤 분이 전통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의 힘을 불어넣을 법안을 들고 오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종이 질러 보면 우리가 제일 좋다. 전통을 살리는 데는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관리의 대상이나 감상의 대상으로만 네. 서원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의료 산업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마의 그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규제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여서 일단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으라차차 안동, 반짝반짝 예천, 힘차고 빛나는 고향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분입니다. 형형색색 무지개, 울트라 파워 형광등, 김형동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자, 의원님 캐치프레이즈가 안동은 힘차게, 예천은 빛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 소개해드렸는데 제 21대 선거할 때 예.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제가 또 네. 서울에서는 연배가 좀 있는 그런 저거지만은 예, 예. 지역에 가면 제가 아직 좀 젊은 소장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힘차게 해보자. 예. 그리고 예천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청에 와 있는 도시가 네, 돼가지고 더 빛나게 만들어보자. 뭐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했었고요. 지금도 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안동 고향? 안동하고 그 1,000원짜리 뒤에 보시면은 도산서원 아, 보이십니까? 예, 도산서원. 그 1,000원짜리 뒤가 제 고향입니다.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자, 그 의원님의 그 고향 사랑이 엄청 대단하다고. 대부분 뭐 네. 지역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네. 대부분 고향 사랑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랑이라는 말을 약간 틀면은 네. 고향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고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 소멸, 네. 그다음에 지역 소멸 이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동 예천 같은 경우도 출향민들이 한 80만 됩니다. 지역에 머문 분들이 한 22만.
그래서 아마 지역을 떠나오고 지역을 예.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은 네네.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애정을 고향에 가지고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구와 서울을 이제 자주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실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안동이 또 가까운 것 같은데도 네. 사실 왔다 갔다 자주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어떤 물리적인 거리예요, 사실. 예. 지금 심리적 거리는 어떠세요? 심리적으로도 좀 멉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딱 네. T맵을 키시면 한 230 내지 240km 그럼 사실 밖에 안 먼 건 됩니다. 아닌데. 먼 건 아닌데 네, 네. 여기서 출발해서 차가 안 막혀야 네. 3시간 걸립니다. 멀어. 이거 뭐 다시 말해서 이 교통이 굉장히 아직까지 내륙의 섬으로서 네. 안동 예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영양. 예. 거기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딱 위에 올라갔는데 진짜 이 전체적인 산에 이렇게 둥지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럼요. 영양 뭐 네. 지금 그렇게 좋은 동네가 인구가 2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이런 고향, 지방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저기 보니 네. 옷이 저 섬유 소재가 맙니까? 네네네. 그런 것 이거 같아요. 약간. 그런 것 네. 같아요. 원래 저 마로 만든 네.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가거든요. 아. 그 방송 컨셉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예. 그냥 왔네. 그냥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이력 보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이면서 네. 또 동시에 노동운동가시잖아요. 노동운동가 분들이 들으면은 네. 상당히 제가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문하는 자문. 어, 어떻게 변호사로서.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뭐 인연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어떻게 15년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밌게 생활하다 보니까 15년이 지났고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이 일종의 변호사 책에 나오는 어떤 기본 정신이기 네. 때문에 그에 따라간 거고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제 오해도 많았지만은 야, 뭐 그런 이익단체에 가서 뭐 일하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쪽 저쪽에서 다 환영은 못 받았었는데 아니 근데 뭐든지 1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1호입니다. 한국노총 1호 변호사시거든요. 저 인하우스 변호사는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신 건가. 아, 이건 너무 조직적 비밀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네. 그때 변호사 생활할 때도 네. 많은 노동자들 그다음 네. 노사 간의 갈등을 재판정에서 풀었는데요. 네, 네, 국회에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네, 네.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왔다라는 네, 네.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또 15년 동안이나 몸담은 네. 한국노총 노동 문제, 노사 문제에 관한 다양한 사건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조직은 네. 그 우리 사회자님은 네. 하이패스 달고 다니십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거기 보면은 다 수납하시는 여사님들이 원래 계시죠. 네. 예. 여사님들이 톨게이트에. 대부분이죠. 예. 네. 그분들이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예. 생활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바뀌면 고용 유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예, 예. 싸운 그런 이력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톨비 청계산 휴게소에 딱 가면? 톨에 1,000원 딱 낼 때 딱 내리면 지부장님께서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이고, 그 1,000원 내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 참, 받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이패스가 있으나 일부러 그쪽으로 가고. 네. 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21대 들어오셔서 가장 보람 있었던 입법 활동 뭐가 있으실까요? 그 키는 인구 소멸 방지법이라고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전반기 국회 끝나기 전에 네네. 행안위 모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 인구 소멸을 막는 그런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켰고요. 그 여야를 넘나들면서 설득해가면서 2년 만에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아, 지금 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도 본격적인 이 법에 대한 아직도 얘기도 본격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네. 서론.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동 의원님의 우리의 미래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줄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법안들인지 저 팀장 차트 준비해 네, 주시죠. 차트 준비했습니다. 자, 김영동 의원님의 온고이 지신 네. 전통과 새 것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우리의 한지는 소중한 것이요. 예, 전통 한지 육성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하면 한지가 유명하죠. 예, 뭐 예. 대한민국의 한지 문화는 뭐 꼭 네. 안동뿐만 아니라 예, 예. 전주, 그렇죠, 그쪽 영남권으로 오면 문경, 예, 저기 경남 쪽에도 꽤 많은데 특히 다른 고서에 보면은 네. 한지의 원재료가 땅나무입니다. 그렇죠. 땅나무가 제일 좋은 동네가 도산서원 뒤쪽이다. 당나무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거의 포장마을 구사하는데 오늘 약간 당나무. 예. 현재 이제 그 중국에는 선지, 일본에는 화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우리 종이 질러 보면 우리가 제일 좋다. 네, 뭐 네.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수리하는데 우리 종이가 쓰였다. 뭐 이런 그 외신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안동산인가요? 그건 전주 겁니다. 아, 여기서는 우리나라 한지. 예.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네요.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법률안도 제가 발의해서 국회의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예. 사실 우리만 해도 한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그 전통 한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017년입니다. 이때 문화재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던 김민중 씨가 네네. 그 전통 한지 이용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죠 막시밀리안 2세가 사용하던 그 책상에 부서진 그 손잡이를 복원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통 한지 이용해가지고 외국의 문화재를 보존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랑스럽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나 일본의 종이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지가 특별히 품질도 좋고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풍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종로구에서는 옛날에 그 종이 만드는 관서가 조지서라고 있었습니다. 네. 조지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 뭐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종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료에 대한 우수성, 그 다음에 이거 뜨는 방식에 대한 우수성, 그러니까 기술이 이 테크닉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지가 이 당나무 껍질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예. 단단하고 예. 그 다음에 오래 가도 색이 안 변하고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당나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껍질 잘 벗기기 위해서 일단 솥에서 찌고 분리한 껍질을 햇볕에 말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조할 때는 흙피를 벗겨내야만이 이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주 번거로워요.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아주 빛깔이 좋은 한지를 만날 수 있는 먼저 거예요. 우리 팀이 그 하회마을 들어가는데 풍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1년에 봄에 한 차례 정도 그 한지 공예 또 전시도 하고 한지 가지고 옷도 만든다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멋스러운 제가 의원님 마치 이 전통 한지 육성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렇죠. 제가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 그러니까 비건 한지 가죽 가방. 사실은 동물의 피가 아닌 한지로 만든 가방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갖게 되어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양말부터 다 있어요. 네. 속옷까지 다 있어요. 신기하다. 정말. 근데 그게 한지 같은 거는 이 습도 같은 것도 조절해주고 오히려 빨아들이고 이런 뽀송뽀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우리 전통 한지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미래형 소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전통 한지 육성을 위해서 관련 뭐 창업 지원 이런 법안을 내셨는데 이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한지를 재배부터 마지막에 한지 자체를 만드는 분도 있고 한지를 통해서 공예나 어떤 기능성 뭐 섬유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너무 우리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살리는 데는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무 재배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종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후에 종이를 통해서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해외에 팔로 개척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한지 육성법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반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 법을 통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지에 전국적으로 장인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좋아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시고 이 한지 만드는데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보람이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사회나 국가가 조금씩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의
작지만 의미를 둡니다. 한지라고 해서 우리가 종이로만 쓰던 붓글씨 쓰는 종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이런 거는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옥 같으면 네. 이 벽지가 우리 실크 벽지로만 들어가는데 한지로 했을 때 멸균 효과라 그럴까? 맞아요. 이런 거 습도 조절 이런 게 친환경. 탁월하다. 네. 근데 이게 좀 비싸다. 이런 흠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대량 생산된다 그러면 네.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적당한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자, 이 비단이라는 섬유가 또 엄청 비싸고 고급진데 이 비단이 500년을 가는데 한지는 5000년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그럼요. 정도로 예, 예. 한지의 우수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소중한 이 어떤 통로를 만드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영동 의원님의 굉장히 많이 조사해놨네. 맞습니다. 저희 조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김영동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 서원을 지켜라 전통 서원 보존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원이네요. 아까 그 도산 서원도 얘기하셨는데 안동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 정도는 조사해봤어요. 아, 그래요? 한국 정신문화에서. 아, 그건 알고 있죠. 네, 그건 알죠. 한국 정신문화유산의 고장.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 의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네이밍이. 네. 예. 또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 가장 예. 간단한 게 예. 코리아 인 코리아. 아, 코리아인 코리아. 한국 속의 한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사들이 뭐 이번에도 새로 부임해 오는 대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안동. 어디냐? 안동이다. 이게 전통서원 네. 보존법을 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문화유산으로 세계 유네스코에 2019년에 또 등재가 맞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서원 9곳을 이제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이제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경부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하고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의 달성의 도동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예. 그 전남 장성의 피람서원, 예.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예. 그다음에 충남 논산 도남서원 이렇게 되는데 예. 중국에도 사실 서원 많을 텐데 우리나라의 서원이 이렇게 또 인정받는 이유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자기의 사라진 과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동. 안동. 네. 거짓말이 아니, 아니에요. 본인만 정답은 다 몰라요. 안동인 예. 걸 알겠어요. 본인만 저도. 몰라요. 한 20년 전에 공자의 직계손이 지금 대만에서 하시는데 도산서원에 오면서 대선서원 앞에다가 돌에다가 글자를 하나 새겼습니다. 추로지향이라고. 추로지향? 예, 공자의 고향 땅이 노나라에 있는데 네. 그거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같다. 뭐 그런 취지를 담은 거죠. 아, 다시 말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현재 정신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은 그냥 건물일 뿐인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건물일 뿐인 건데 9개 말씀 주신 그런 서원은 지금도 그 지역에서 그죠? 이른바 사학을 가르쳤던 공간인데 근간이죠, 예, 실제 그 정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을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9개가 인정을 가치를 인정받는 거겠죠. 의원님, 중국은 이제 뭐 서원이 있다 하더라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예. 사실 모든 성부터 다 웅장함을 많이 그렇죠. 자랑하고 예, 예. 또 그렇게 짓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서원은 크진 않지만 예, 예. 그 어떤 건축학적인 의미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런 대표적인 부분도 게 많이 평가를 받죠? 지금 세계문화유산 안동에 있는 서원 2개는 병산서원, 도산서원입니다. 네네네네. 병산서원의 만대루 거기 한번 올라가면 뜨악하는군요. 좋네. 이런 여름날. 예. 가봤습니다. 예. 여름에 딱. 예. 예, 병산서. 예. 정말 네. 아름답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전통 서원 보존법에 대해서도 좀 핵심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담으려고 했던 거는 네. 여기에 뭐 지정 등록 뭐 관리 주체 이렇게 만드는데 네. 관리의 대상이나 감상의 대상으로만 네, 네. 서원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냥 보거나 좋다라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네. 지금의 세대가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건 어떤 활용이나 사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엄격하게 관리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꼭 보고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저는 충분히 느껴야죠, 예, 가까이서. 느끼고 예. 마치 뭐 알람브라 궁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다 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관광을 하는데 우리는 왠지 옛날 유물이라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출입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맞아요. 뛰어넘겠다라는 예.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좋네요. 네. 예. 근데 현재 서원이지만 전통 서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지정받는 절차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동에는 지금도 서원이 만들어진 지구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대원군이나 이 네네네. 시절에 회철됐던 서원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던 복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노동도 있죠. 그래서 예. 최근에 안동 같으면 호계서원이라고 네네네. 400년 만에 만들어진 오. 복원된 그런 서원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사를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쪽으로 더 가깝게 끌어들이고, 우리가 그 조상들의 지혜라든지 또 전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의 서원,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인데 이 문화유산도 더 가치 있게 보존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 됐으면 예.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영동 의원님의 세 번째 네네. 법안 볼게요. 네. 예. 산업의료용 대마 활용 합법화 추진, 마약류 관리법입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대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하자라고 하면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발의하고 나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네네. 야, 요새 뭐 김영도 대마하나 이렇게 묻는데 대마합니다. 왜 대마하냐? 의료 산업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마의 그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댁에 가면 네. 대마유나 네. 구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때 뭐 스쿠알렌 이런 게 네. 유행했지만 맞아요. 요새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햄프시드 오일. 햄프시드 오일인데 아. 그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기름 짜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그 짜는 것도 기술인데 옛날에 어른들이 대마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맞네. 줄기는 섬유로 만들어 먹어요. 삼배. 삼배죠. 삼배죠. 안동 네. 가면은 또 안동이겠나? 안동이 지금 이 산업 특구를 지정받았는데 왜 그러냐? 안동에 가면 안동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염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삼배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네, 삼배하고 맞아요. 뭐 씨는 그렇죠. 배앓이 할 때 먹이고 이게 다 우리 초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미주나 호주 이런 데는 특히 만취성 질병에 쓰이면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노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의료용하고는 다릅니다. 종류가. 완전 다르게. 예, 완전이라면 종 자체가 좀 다르군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데 예. 방금 산업용으로 하는 것은 이런 비닐하우스나 관리동에서 재배를 합니다. 24시간 스마트팜으로 해서 길러내서 약품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하려면은 뭐 산업부도 있어지만은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과기부 이렇게 다 협업을 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의 한 단계가 아니고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서 안동이 거기에 이제 본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제한이 특별히 환각 성분이 뭐 줄임말로 THC라 그러는데 THC. 0.3 밑으로 되는 그 대마를 의료용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세계적인 추세도 WHO에서도 재작년 12월인가요 제 기억에 이미 그 풀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죠.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칼을 안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2020년 7월에 안동에 유일하게 이제 대마에 대해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450억 가량이 투입돼서 2022년까지 그것을 막 활성화시킨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충분히 되면은 당연히 규제 완화가 좀 되는 거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별도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그 마약류에서 삭제한다까지 그게 이제 하는 제도적 건가요? 기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약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규제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여서 일단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다른 그 이쪽의 업계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시커먼 뭐 그저 투자했는데 아직 마약류로 묶여 있다 그러면은 그 누가 그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이제 해외에서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 변호사가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캐나다, 미국,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의료 목적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까지 36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2018년도에는 이 대마 성분으로 만든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어려워. 네, 대마 성분으로 만든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때는 먼저 골드러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금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린러시라고 해서 이제 그린이 초록색이니까 대마 관련해가지고 예, 새로 맞습니다. 만든 용어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나 봐요. 예, 최근에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안동이 그 메카다라고 네, 해서 네. 그린러시라고 해가지고 용어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네. 요 근데 이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네. 답하기 어려운 거는 예. 두 분들이 다 이렇게 쫙 그렇죠. 해주니까 굉장히 소홀하네 이게. 자료적인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구조를 파악하셨군요. 아, 끝날 때쯤 되니까. 그러게. 한번 돌아오시면은 네. 그때는 처음부터 수월하게 또 하시지 않을까. 안동에 예. 대마를 기르는 그 안동에 가면 금소라고 있습니다. 예. 그 주산지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무병장수입니다. 이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네. 있죠. 왜냐하면은 네. 옛날에 배 꼰닥 하잖아요. 네, 질상. 배앓이. 질상. 질상. 예, 이렇게 해가지고 꼬는 거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면서 먹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신발 하나 빠야 되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그 제일 약하게 들어있는 섬유, 대궁에 있는 요거 껍질에도 그만큼 이게 효능이 있다라는 건데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 연역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90 예. 넘은 장수촌이니까 예. 특히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네. 그죠? 그걸 하셨던 분들이.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삼배 이거 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입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서도 편안하게 오래 지내시라고 해주는 것이 이 삼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배워서 해주는데 안동이 그렇게 과거부터 이런 건강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왔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햄프 문제나 안동이 핵심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대마가 미래 먹거리라고 아까 말씀해 네, 네.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2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0년에 보니까 47억 4,470만 달러, 연평균 16.8%씩 지금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2030년에는 167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2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는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전 진짜 이 햄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다 대부분 수입입니다. 네네 아직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상용화된 것이 우리나라 것이 상용화된 것이 아니고 수입 제품이더라고요. 햄프시드가.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의 법안 3가지를 봤는데요. 야, 너무 즐거웠네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안동이었습니다. 예. 3가지 법안을 쭉 보면 안동과 다 관련 있는 법안이거든요. 어쨌거나 기업 중에서도 이제 지역 기업이나 또는 지역에 기반이 있는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의도가 맞나요? 예, 선배들께서 네. 쭉 기반을 마련했다면은 네, 네. 저는 그 위에 조그만 또 돌 하나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는 오늘 의원님과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니까 네. 과거는 히스토리잖아요. 예.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네. 현재는 뭔지 아십니까? 선물. 프레젠트입니다. 빙고. 그 저기 나오잖아요. 그 쿵푸 팬더에. 맞아요. 역시. 네네. 쿵팬데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어떤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어쨌든 보면은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돼 있고 네, 그죠? 네. 수도권과 지역, 그다음에 세대 간, 그다음에 특히 수입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격차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차이를 좀 줄이고 극복해 나가는데
의정 활동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고 의원님이 앞으로도 의정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유쾌한 국회의원분 처음 뵙고요. 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안동을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예. 우리 김영동 의원님의 이 안동 사랑 네, 네, 네. 많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은 나를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서부터 예. 그러면 이제 300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지역 안동 예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주변의 속된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이 힘들어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네. 우리가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자, 핸드폰에 이제 녹음이나 동영상 기능도 있고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GPS 등이 대중화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관계에 있어서 증거 수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친구 간에도 네. 그리고 가족 간에 약간의 분쟁만 생겨도 네. 야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뭐 깨톡 캡처한 거라든지 맞아. 음성통화 녹음한 거 이런 걸 바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정말 증거가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증거 남기는 거가 습관이 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우 좋네요. 네. 예. 좋아요? 네, 증거 남기는 아니, 습관이 왜냐면 됐으면 좋겠어. 변호사 입장에서는 편하겠지. 말만 하고 내가 다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증거가 문제가 하나도 이 없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네. 우리는 너무 정이 없어진 게 아. 누구나 다 요거라도 내가 녹음을 해야 되나? 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가끔 있다니까요. 네. 자,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런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변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 수집하기가 더 쉬워진 만큼 네. 이제는 판결도 증거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판결은 원래 증거 싸움인가? 증거 싸움입니다.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수집을 이유로 네. 모든 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오셨는데 불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는 그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지는 못하고 합법적인 증거만 수집 가능하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해요. 네. 서로가 말만 해가지고 네. 만약에 다툰다 그러면은 증거 없이 말만 가지고도 이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하면 되는데요. 증인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그러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역시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독이 된 경우가 지금 와 있거든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러면 옛날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출발! 박대리, 품질 검사서 다 작성했나? 나 과장님 그때 말씀 들었는데 이번 제품이 품질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요. 제품을 다시 생산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진짜 답답하네. 야, 수치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좀 대충, 기준에 맞게 검사서 작성하면 되잖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진짜. 태랑씨, 좀 모자란다. 이런 소리 좀 안 들어? 뭐요? 지가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요? 처음이요, 처음! 이거 봐. 아주 상사한테 말 대꾸 하는 거 봐, 아주 그냥, 아유,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태랑씨는 일 많아서 밥 먹을 시간 없지 않아? 일 끝내고 내 구두 좀 닦아놔. 회사에서 품질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태랑 씨는 상사가 품질 기준 실험에 관한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통에 나날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랑 씨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야, 이번 제품 검사 누가 했어 이거? 누가 이따위로 하래? 미쳤어? 그거요? 태랑씨! 아유, 그러게 내가 꼼꼼하게 하랬잖아.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박태랑 대리 지난번 그 기획안도 엉망으로 쓰고 말이야.
애도 아니고 매번 이따위로 일 하나? 똑바로 해. 과장님, 이번 제품 검사는 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기획안이라니요. 전 기획안 쓴 적이 없어요. 그랬나? 아이고 어쨌든 태랑 씨가 일을 엉망으로 하는 건 맞잖아. 어? 태랑 씨 때문에 나 욕 먹는 거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아유 하여튼 진짜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어. 난 퇴근한다. 응? 수고들 해. 맞다. 속 터져 죽겠구만 세상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 씌우냐. 더 큰 봉변 당하기 전에 내가 증거를 모아둬야겠구먼. 저번에 나한테 기준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던 검사서랑 자료 내가 모아두길 잘했지. 이것도 우선 영상을 다 찍어두고 컴퓨터 백업해서 내 계정으로 전송을 하고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으면 내가 오해를 당하니까 컴퓨터는 포맷해버리고 이제 됐구먼. 결국 태랑 씨는 차후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사가 본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회사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박태랑 대리, 그 회사 파일을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회사 문서 개인 계정으로 보낸 거 사실입니까? 그리고 회사 컴퓨터 포맷까지 해요? 그게요. 지가 하긴 했는데요. 그 회사 기밀 문서를 빼돌리려고 한 거 맞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지는요, 과장님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지를 구박해서, 그래서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증거 모아두려고 그런겨. 어쨌든 회사 컴퓨터 백업해서 개인 계정으로 전송하고 또 회사 컴퓨터 포맷했잖아요. 이건 엄연히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영업 비밀은 무슨, 지는 나중에 억울한 일 생길까봐 그런 거요. 진짜 아무 사심은 없어요. 전 잘못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신변. 네. 신변 진짜 야비한 이 역할이 장난 잘 아니죠? 어울리네. 이쪽 애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야누스처럼. 잘하네. 아무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근데 네. 이 태랑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뭔가를 남겨야겠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점인데.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법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처벌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저는 이제 딴 건 모르겠지만 네. 왜 회사 컴퓨터를 포맷했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갖고 있는데 회사 컴퓨터를 포맷했어. 네. 요건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경우 태랑 씨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이고, 포맷한 게 일단 잘못했네. 자료를 자기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증거 수집인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첫 번째로 자기 개인 계정으로 다 자료를 보냈잖아요. 그 누구랑 공유했으면 괜찮은데. 아니죠.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만 네네네.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아마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개인 계정으로 그걸 보내서 백업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싹 포맷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 수집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는 잘 몰랐슈. 그냥 우선, 네.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랬지요. 이것이 과연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영업비밀 보호 쪽에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또 이 상황에서 네. 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그대로 하면은 그걸 가져갈 수 있구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욱 아나운서 네네. 그 대본에 미리 써놓은 애들이 다음 주 거 네. 제가 이제 미리 몰래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방송에 내가 먼저 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이거 영업 비밀 침해 해당되는 겁니까? 왜냐면 매니저분 보니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만 작업 들어가면 서정현 매니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단, 어쨌든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범위나 그렇죠. 정의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대본의 애드립, 이런 네. 거는 네. 영업 비밀, 이 비밀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돼요. 비밀이에요. 애드립을 비밀. 미리 일주일 전에 연습해 놓는 건 비밀이죠. 이게 비공지성이랑 그리고 또 관리가 돼야 되고 네. 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애드립을 쳤을 때 전민기 팀장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은 매장당하는가 이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내 캐릭터에 맞는 애드립이 있고 내 캐릭터에 맞는 애드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경제성이 아마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내가 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신변 네.
신변에 이상 있는 건 아니죠? 저쪽에서 가져가가지고 안 돼, 안 내가 돼. 진리광을 안 돼, 당했는데 안 돼. 내가 당황스러워서 순간. 그런 개그를 쳤다. 파장된다. 아, 그 방송 보고 오히려 방송이 줄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야. 딱 알겠죠? 야, 이거 지금 설명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우리 이 사안의 경우에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내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뭐 실험값과 관련된 자료들을 본인의 메일 계정으로 백업을 한다. 이거는 비밀로 관리가 되던 이 누가 자료를- 봐도 이거는 그렇죠. 영업비밀 문제가 침해 됐어요. 행위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영업비밀 침해하면은 그 뒤에 꼭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업무상 배임죄 있잖아요. 네. 맞아. 배임. 이게 네. 우리가 횡령은 알겠어. 횡령은 훔쳤다. 네. 회사 돈을 뺐다. 네, 이런 뜻인데 빼돌렸다. 배임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배임이라는 단어가. 예. 일단 배신이야, 배신? 맞아요. 배임이 배신이란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횡령이랑 이 배임이랑 둘 다 이 사무처리자라는 지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 씨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좀 더 검토를 해볼게요. 오. 이 업무상 배임죄가 뭐냐면은 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네. 그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서 네.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돼야 되는 거죠. 네. 횡령은 어떤 현물, 그러니까. 현물을 꿀꺽 하는 거는 이제 횡령이고. 횡령이고 그거 이제 따로 배임이라는 따로. 거는 배신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배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네, 네, 네.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태양 씨는 배임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득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 안 했잖아요. 네. 누구한테 취득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진 건 있잖아, 자기가. 미수. 미수에 네. 그쳤다. 미수. 그렇지만 처벌됩니다. 네. 그런데 그 퇴사할 때 실제로 컴퓨터 백업하고 포맷까지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거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상 배임까지 해당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 네. 자기가 그날 작업을 했잖아요. 네. 남겨놓는 게 찝찝하니까 이건 싹 지워버리고 네. 자기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알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영업 비밀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지. 영업 비밀 지정에 관한 시스템을 회사 내부적으로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이 관리하는 측면 자체의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관리가 철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이제 영업 비밀 침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네. 자, 오늘 궁금법 사연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습관처럼 행했던 일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안다면 이렇게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법의 판단을 받을 일 또한 없어지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태랑을 봐야 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처럼 법을 재밌게 하는 방송을 난생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실제로 여기 빌런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빌런, 빌런. 이렇게 빌런이 실제로 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지루하잖아요. 네. 네, 이 법태랑 보시면서 법률 지식 더욱더 재미있게 그러니까요. 풍성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참 셋 다 뻔뻔해요. 네. 자, 법대랑과 함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물론 그 떡을 자다가 먹으면 얹힙니다. 일어나서 물과 함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드릴 법 지식을 가득 안고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